숙명여대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여기 논술을 쓰려는 학생이 생겨가지고, 논술 여기 쓰려는 학생이 생겨서 논술을 한번 알아보려고 켜보게 되었습니다. 숙명여대도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 느낌상 코딩하는 학생들 뽑는 거지 않을까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려는 거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환급이 4였는데 4에서 지금 뭐로 바뀌었냐, 5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탐구 선택 시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그러면 탐구 과목 하나랑 뭐 영어 같은 절대평가 과목을 노려가지고 5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아마 최저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최저 때문에 안 쓴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줄어든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듭니다. 자기소개서 말은 없는데 여기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뭐 인원수를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공통 지원 자격은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논술, 우리가 논술을 봐야 되는데 인문계가 11월 20일 그러면은 수능 직후인가 보네요. 그죠? 시기상 수능 직후. 수능 직후에 사실상 바로 보는 거니까 수능 본 느낌상으로 시험을 보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직후기 때문에 수능이랑 사실상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해가지고 수능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줘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거 공부해서 오세요 라는 걸 하는데, 그래도 숙대는 그런 시간을 주지는 않고 그동안 해온 학생들 통해서 하도록 하네요. 지원 방법은 그러니까 보는 김에 학생부 종합을 보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를 보고 전공 적합성이랑 탐구 역량, 협업 능력, 탐구 역량은 성적 보는 거지 않을까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 탐구 역량은 아니면 이게 뭐 동아리 점수일 수도 있겠다. 그죠?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그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네요. 학생부만 가지고선 하는 거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없으면, 저는 자기소개서가 없으면 등급 낮은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그죠? 이거는 서류형이었고 면접형인데 면접형에는 자기소개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죠? 4배수 복구성 하네요. 서류 제출 9월, 뭐 이건 다 똑같을 테니까 여기 자기소개서가 있어가지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면은 조금 자기 어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성적에서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평가위원 2분이서 면접을 하는 1대2 면접인가 보다. 아닌가? 다대인가? 이거는 제가 안 해봤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전공 학생들, 요즘에 이거 대학교마다 많이 생겼죠? 16명 뽑는 거고, 자기소개서 뽑고 전공 적합성, 탐구 역량, 이게 이렇게 점수가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성적이고 이게 전공과 관련된 활동한 걸 보겠다 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크겠죠?
이거는 특별히 따로 코딩과 관련돼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활동 위주로 보겠다라는 뜻이니까 점수 배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출하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른길 전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잘 볼 일이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패스. 논술 시험 700점, 최저점 500점 주고 시작하네요. 학생부 국어도 최저점 225점, 만점이 1000점이고 최저점이 750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고 한 과목만 봐도 되고 영어가 포함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학생은 다른 데 논술 같은 경우 영어가 요즘에 절대라서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영어가 포함이다. 영어가 포함이니까 두 개의 합 오면은 영어를 깔고 가면 영어 깔고 간다는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어가 2 또는 3이라면 탐구도 한 과목이니까 탐구 한 과목으로 해서 나머지 채우면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등급과 진짜 3등급인데 7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등급 성적에 의한 점수차 7점에서 90점 10점 차이 4등급 때까지가 제가 본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던 것 같은데 내신 합격 평균이 3.9였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친구들까지는 거의 그냥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직후에 보는 논술이다 보니까 논술 공부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 위주로 할 텐데 숙대를 논술로 쓴다라는 것은 다른 데 상향 지원을 하고 뭐 적정으로 쓰는 친구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문과 중에서 또 사회복지나 뭐 이제 좀 특정 목적 있는 학과여가지고 성적 좋은 학생들이 그런 데를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좀 비선호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친구들도 논술로 경쟁을 해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그 합격 등급 컷을 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고선 하게 되는 거고요. 통합 논술형으로 해서 세 문항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인문 계열은 두 문항이고 자연 계열이 세 문항이네요. 근데 여기 세부 문항이 따로 나눠져 있다. 답안지는 1800자 내외에서 평가위원 두 분이 각자 채점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매겨주시네요. 그죠? 그래서 통합적 사고력이죠. 다 고교 수준에서 뭐 교과서나 그런 거 다 어디 처가 어디인지 다 요즘에 밝혀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논술은 하시게 되면은 수명여대의 자료들을 또 찾아보시고서 그동안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 제가 또 공부 같이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끝인가?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1번, 2번 내용만 있고 3번 문항은 없나봐요. 그죠? 네,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따로 갖고 있는 3번 문항은 없고 공통 2번 문항까지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입시 요강은 요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